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머뭇거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내성적이다고 되게 수줍어하고 이런 거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존감이 혹시 원래 높으셨나요? 아니요,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읽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독이 인터뷰, 오늘은 나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미님, 벌써 저랑 지금 모임을 한 지 1년이나 됐어요. 제 모임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오래된 분이시거든요. 혹시 처음 시작했던 계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이리사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고 거기에 이제 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었는데 단기간에 100권을 읽었고 책을 좋아하게 됐고 인생이 변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는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고 책은 어릴 때부터 읽어야지만 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나도 한번 해볼까? 습관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임에 지원해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진짜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나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나의 약속인데 그걸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해진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기보다는 대수의 진을 쳐라 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을 하려면. 환경 세팅해라.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그 의지력을 다른 곳에 이제 더 집중해서 쓰고, 독서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또 알리사님이 이제 책 선정도 너무 요즘에 시대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할 때마다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글쓰기 연습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성과를 이룰 때까지는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2023년에 저희 모임 안에서만 28권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나미님이 이제 2023년에 읽은 권수가 몇 권이에요? 65권 정도? 1년에? 그럼 이제 모임을 하면서 그 외에 개인적으로도 읽고 계신 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읽으세요? 일단 이 모임에서 읽는 책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머지는 1시간 정도? 나미님 지금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책은 매일 읽는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미님만의 독서 습관을 유지하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독서 모임에서 선정된 책을 매일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읽어요. 그리고 책을 항상 지니고 다니게 됐어요. 독서 습관이 잡힌 뒤로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모임을 함으로써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내가 최소한만 이만큼이라도 하자라는 게 이제 되게 강력하게 제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졸려도 참고 하루 종일 바빴던 날이라도 잠자기 전에라도 읽고 자다 일어나서라도 읽고 약간 이렇게 됐어요. 전자책 말고 종이책만 읽으세요? 안 갖고 나갔을 때는 휴대폰으로 읽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밑줄 치고 글 쓰면서 읽고 이런 게 너무 습관이 됐고, 그게 이제 좋다 보니까 책을 넘기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읽은 책들이 집에 쌓여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종이책을 선호해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게 없다라는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신단 말이에요. 나미님 혹시 읽고 기억나세요? 초반에는 저도 기억이 많이 안 났거든요. 밑줄을 그으면서 읽기 시작을 했고, 오늘 볼 분량을 다 본 다음에는 꼭 그거를 밑줄 그은 부분이라도 다시 읽어요. 그러면은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읽고 책을 아예 덮기 전에 그 밑줄 친 걸 다시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책을 덮기 전에 그거 무조건 제 독서 루틴처럼 다시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여기 밑줄을 쳤었네 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이제 중요했던 부분, 내가 더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기억이 그래도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수 있는 독서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그것까지도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분량만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남는 게 있어야지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좀 재밌게 읽은 책들은 꼭 나중에라도 꼭 그걸 다시 보면서 서평을 쓴다거나 블로그에 정리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기록을 해요. 이제 내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책 속에서 있었던 문장이 마치 내 문장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게 자기화 된다 그래야 되나? 진짜 내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책 읽는 것보다 어쩌면
하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독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네, 꼭 했으면 좋겠어요. 님 습관 모임에서 인증해 주시는 거 보면은 길게 글을 써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글 쓰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은 건가요? 네, 1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 수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글쓰기가 굉장히 습관이 됐어요. 그냥 책만 읽었을 때는 그냥 좋은 내용이네 하고 넘어갔던 게 글을 쓰니까 진짜 그게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게 책을 밑줄을 친 걸 다시 읽는 게 그게 독서 습관 루틴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글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무언가 목표가 있다. 독서를 통해서 성장해 보겠다라는 욕심이 있다면 글쓰기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해요. 독서는 그냥 인풋이에요. 나한테 지식을 쌓고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글쓰기는 그것을 내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쓰기를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지만 진정한 독서다? 글쓰기까지가 독서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글을 잘 써야만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미님도 처음에 그러셨죠? 글을 쓰려면 잘 써야 하지 않나.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있고 나는 되게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다양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글도 내가 써보고 해보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뭐라도 써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하자. 네, 일단 하면은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고 뭐 수업도 듣게 되고 필사를 한다던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그 문장을 내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6시에 우리 글쓰기 수업하고 그랬잖아요. 2달 동안. 이제 나를 만나는 글쓰기라는 걸 했는데 나미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글쓰기가 삶의 변화에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도 이제 한 줄 글쓰기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글쓰기가 연습이 되긴 됐었는데 더 이제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냥 예전에는 넘어갔던 그 나의 경험들을 그거를 어떻게 스토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특별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글을 쓸 수도 있겠고 뭐 나도 책을 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더 적극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발전되겠다. 그럼 발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발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계발서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이야기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습관이 중요하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넘겼던 게 한 번 보던 거를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보니까 점점 더 내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진짜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아 진짜 행동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실천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실행력이 점점 갈수록 자동으로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글쓰기를 하면서는 일단 글을 쓰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책 속에서 본 좋았던 내용들을 글로 내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도 또 한 권의 책처럼 좋은 내용들만 담고 있더라고요. 그걸 좋은 내용들만 몰아서 또 한 번 보고 저는 또 글쓰기를 하고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어딘가에 올리거든요. 주로 어딘가에 올리면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내가 쓴 글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책 속에서 있는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쓴 것이지만 다 좋은 내용들을 그거를 여러 번 보면서 진짜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대충 보내지 않게 되고 진짜 책에 있는 사람처럼 돼야지. 책을 쓴 저자처럼 나도 그 사람처럼 점점점 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도 실행력이 높은 편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실행력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맞다. 진짜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많이 들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머뭇거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내성적이다고 되게 수줍어하고 이런 거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변화하려면 나는 실행해야겠구나. 변하는 거는 내가 성공과 가까워진다는 것이니까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를 경험해 보고 싶고 그래서 진짜 실천하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느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실행력이 진짜 안 좋다라고 하면은 난 게으른가 봐라고 자책하지 말고 아미님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변화했다고 하시니까 그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혹시 원래 높으셨나요? 아니요,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읽고 자존감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습관 모임에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낮아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혹시 팁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으면 그거를 진짜 하루에 100페이지 읽어야지 이거보다는 2, 30페이지라도 읽어서 그거를 매일매일 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니까 나 책 한 권 다 읽었네? 그렇게 되면서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쌓은 책들이 지금 벌써 65권이나 된 건데 1년 동안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1년 동안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65개의 자신감이 쌓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임 안에서 질문들도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답변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동안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라도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처음에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저도 진짜 수많은 질문들을 이제 아이리사님한테 받으면서 그런 게 연습이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려웠는데 하면 할수록 되게 늘더라고요. 초반에 힘듦은 어느 정도는 조금 견디고 나면은 진짜 나중에는 그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냥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질문 하나하나에 예전에 내가 답변했던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그런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해보는 거,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보는 거, 그게 어렵다면은 남들이 쓴 글, 책 속에 좋은 문장이라도 계속 필사를 하면서 그걸 읽어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변형된 그 문장을 내 것처럼 내가 막 술술 쓰고 있고, 이런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랑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SNS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정을 만드는 게 좋다 해가지고 새로운 계정으로 하고 있고, 블로그는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유튜브는 2달 정도? 이 SNS를 하는 데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가 많은 영향을 주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크게 영향이 있었어요? 아이리사님 인스타그램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카드 뉴스 같은 거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번 해봤고, 내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거기서 좋았던 내용들을 나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들어가지고 블로그랑 인스타 같은 거를 시작을 하게 됐고,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쓰는데 용기가 생기잖아요. 글을 이제 잘 쓰게 되고, 그게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창작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던 것 같아요. 깨었다 그래야 되나? 뭔가 이제 점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유튜브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점점 확장되는 걸 느끼셨군요. 네네네. 아주 좋아요. 습관 모임 안에서 거의 30권 가까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한 권만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좋은 책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혹시 3권 골라도 되나요? 탑 3로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로 딱 한 개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그 비상식적 성공 법칙, 그 책이 독서 모임 초반에 읽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내용 중에서 소망 쓰기를 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다 본인도 소망 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매일매일 아침에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고 하루 2번 해도 좋다, 3번 해도 좋다, 공책을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소망을 보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 더 좋다, 그런 내용을 딱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실행하기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소망 10개만 적어 놓으면 그건 생각날 때마다 그거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냥 매일매일 내 소망, 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순간도 조금 대충 보내는 일이 없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래의 나를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책 속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소망 쓰기를 하면 성공하게 되고 잘 된다고 하는데, 나도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돼서 그걸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긍정적이게 변했고, 뭔가 할 수 있다, 꿈에 다다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 실천 지향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그 원싱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되게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 책은 중요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가장 성공에 가까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거에 가장 집중을 하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라. 할 일을 처리해라. 설거지라던가 청소라던가 이런 건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굳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 이게 너무 인상이 남고 그래야겠다. 예전에는 막 정리하는데 되게 집착하고 이랬거든요. 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고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해준 책? 그래서 지금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탑2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순위에서 밀려나 있나요? 네, 그건 너무 후순위로 밀려 있어가지고 집안이 좀 더럽기도 해요. 그걸 하는 게 저한테는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집안일이 쉬는 시간이다. 좀 신박해요. 네. 독서를 할 때는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청소를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좀 휴식 시간, 뇌가 쉬는 시간. 탑3는 예전에 이제 독서 모임에서 정식으로 읽었던 건 아니고 이제 추가로 더 읽을 사람만 뽑아가지고 세이노의 가르침을 50페이지씩 읽었었는데 진짜 저는 그 독서 모임에서 30페이지 읽고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50페이지를 추가로 읽으면서 독서를 이제 하루에 하는 분량이 이렇게 확 늘어나는데 되게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 병행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되고 책을 하루에 많이 읽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한 문장이 저한테는 그냥 꽂혔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소중한 시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읽고 바로 이거야. 단 한순간도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지 말자. 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발전하는데 유익한 시간들로 하루를 채우자. 그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을 꽉 채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SNS를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면서 카톡하는 시간 이런 게 다 너무 아깝고 조금 낭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독서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던가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해주셨던 그 책 3권 있잖아요. 얘네가 중심이 돼서 나미님이 지금 앞에 얘기해주셨던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행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3권의 책이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 한 권을 깊게 읽는 거하고 책 한 권을 조금 얕게 다양하게 읽는 거 어느 쪽에 해당이 되세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좀 깊게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더 동의를 하긴 하는데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다양하게 읽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자연스레 한 분야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깊이 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병행 독서를 할 때도 여러 권을 깊게 읽으시나요? 네, 저는 책을 가볍게 읽지는 않아요. 이제 재미가 없다거나 저한테 이제 와닿지 않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그래도 일단 좀 시작을 했으면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읽으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 책들은 보기만 하자.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면은 한 50페이지까지는 너무 재미없다가 그 뒤부터는 또 재밌어지기도 하고 가볍게 읽어도 뭐라도 남긴 하더라고요. 근데 깊게 읽어야지 진짜 그게 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소극적이어서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주저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일단 해야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실행력이 높아졌고 두 번째로는 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행복해. 막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말을 겉으로는 많이 하면서도 좀만 힘들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 뭐 힘들어, 짜증나, 막 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굉장히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겉으로는 되게 나는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무의식 중에서는 나는 부정적이구나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안 해야지만 내가 진짜 변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게 됐고 힘들어, 지친다 이런 것도 뭔가 남 탓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건 다 나의 숙명이야. 힘든 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이겨내야지 내가 잘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긍정적인 걸로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독서와 글쓰기를 제가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독서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이 너무 습관이 되어서 밑줄을 그면서 읽고 메모를 하고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글을 쓰면서 새롭게 생긴 꿈이 있는지 궁금해요. 새로운 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하고 싶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렵지만 되게 재밌다. 글쓰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근데 말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나중에는 책도 쓸 수 있다면 저도 책도 써보고 싶고 변하고 뭐 이런 사람도 되고 싶다. 근데 일단 글쓰기가 되니까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고 할까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